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희 톡톡수다 김정희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서울에 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이미 내렸다고 했는데 저는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첫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뼉을 막 치면서 사진을 찍어서 지인분께 첫눈이 왔다고, 또 엄마에게 엄마 첫눈이 온다 막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첫눈은 이미 전에 왔지 이러시는 것 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유수에 첫눈이 나왔다고 했는데 너는 유수도 안 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서 신나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지영씨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남과 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그 첫눈, 흰눈을 보고 나니까 정말 고향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강도가 고향이었던 지영이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이 오면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야 된다, 또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온다 하고 설레어 있고, 눈을 보면 정말 상쾌하잖아요. 눈 구경하기 좋다. 어린애들이 눈이 오면 정말 눈 구경하러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고향은 11월 초부터 한 3월까지 도로에 눈이 강산처럼 쌓여 있답니다. 왜냐면 평균 기온이 겨울에 영하 18도 이하예요. 그래서 정말 추운 날은 30도를 훌렁 넘어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12월에요 밖에 30분 이상을 못 서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날씨가 추운 거죠. 가끔은 어떤 이제 지인분들이 야, 춤 탁 받으면 얼음이 뚫렁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춤을 탁 받으면 얼음이 똘랑 떨어지는 거는 제가 좀 간 거짓말이고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스카프를 목까지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15분 걸고 학교에 도착하면요, 이 스카프 앞에 성게가 싹 끼어 있어요. 그 정도로 추운 북한의 겨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고, 정말 겨울에도 여성들이 스타킹에 패딩만 살짝 걸치고 또 안에 따뜻하니까 블라우스를 입고 겨울을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고향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입었냐면요, 안에 보온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얇은 또 트리닝 같은 걸 하나 입고요. 그 위에 뭐를 입는지 아세요? 솜동복 바지라고 해서 시장에 가면 아래 울을 정말 눈사람처럼 이렇게 뻥글뻥글하게 손을 넣어서 파는 옷이 있거든요. 그걸 아래 옷 입고 또 털 장갑을 끼고 부츠 안에 털 있는 것까지 신어야 그나마 한 20분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집은 그나마 10월부터 아궁이에 불을 좀 넉넉히 떼서 장작이 계속 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하고 이제 굵은 장작을 있잖아요. 아궁이에 이렇게 두세 개 정도를 이제 꽂아 놓으면 그게 이제 천천히 피면서 언덜 바닥이 따뜻하게 하루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여러분 이렇게 우등불이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상가치 노름처럼 정말 우리 일회용 젓가락처럼 장작을 가늘게 패서 이렇게 삼각으로 불을 지펴서 밥만 호로록 국만 호로록 끓여가지고 그 냉돌 바닥에서 애를 키우고 또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정말 손을 허허 불면서 한겨울에도 여러분 집 안에서 패딩, 양말, 패딩 바지까지 다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눈을 구경하고 눈을 감상하지만 저희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오는 날 아침이면 그것도 눈이 대한민국처럼 적당히 내리다가 다 녹아야 되는데 눈이 계속 오니까 도로에 눈이 평균 7cm 이상으로 눈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눈 오는 날에 대문 열기도 진짜 힘들어요, 단층집은. 그러면 눈이 쌓여 있으면 눈가래라고 해서 눈을 또 치는 이런 나무로 만든 큰 삽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눈을 쓸어서 길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앞길은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아파트 앞
또 이런 단층집 앞에 도로가 하나씩 쪽쪽 나 있어요. 거기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나와서 도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빗자루, 이자 눈가랭이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느 아파트 뒤에 몇 번째 창문부터 몇 번째 창문까지 우리 담당, 저희 담당 구간이에요. 그래서 눈 오면 자연히 아침에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일어났어. 눈이 와. 눈이 펑펑펑펑 내리면 대한민국에서 눈이다. 오늘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 오네.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청소를 나가. 이러고 저는 어떻게? 수건 둘둘둘둘 말아 쓰고 패딩 바지에 패딩 위에 거 입고 장갑을 끼고 눈가랭이 가지고 그 담당 구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눈이 오면 기분이 좋지만 북한에서 눈 오면 정말 힘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도로에 눈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또 아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기 아무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다만 평상시보다 좀 천천히 운전을 해야겠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산에서 청진까지, 아니면 또 해산에서 원산까지 장사를 하려고 이제 물건을 싣고 장사를 떠나면요, 양강도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산이고 도로고 눈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은요, 겨울이 최악의 계절이기도 하답니다. 바퀴에다 쇠사슬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쇠사슬을 바퀴에 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눈판을 운전을 하면요, 눈소리가 빠다닥 빠다닥 이렇게 하면서 바퀴가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북한에 또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한겨울에도 그 빠다닥 빠다닥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는 그 화물 자동차 적재 위에 비닐 방막을 쓰고 거기에 보따리 짐을 올려놓고 그 산처럼 쌓여있는 적재함 위에서 이제 그 험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험한 길을 떠나서 정말 최소한의 마진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가지고 와서 한 끼 밥을 끓여 먹으면 정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북한의 혹독한 겨울, 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북한의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또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북한 주민들, 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도 생기죠. 저는 사실 날씨가 춥다할 뿐이지 뭐 집에서 춥게 지냈거나 또 밖에 나갈 때 추워서 이제 속상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집에 하루 종일 온돌이 뜨끈뜨끈했고, 또 나갈 때는 남들이 뭐 입는 손 패딩에 손 동복에 뭐 오리털 패딩에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냥 금방 나갔다 들어오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서 항상 겨울에는 여러분 뭘 했는지 아세요? 썰매. 예, 동생과 저는 썰매 타기 신났답니다. 좀 있으면 방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북한 도로엔 여러분 간부차 빼고 별로 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한 15분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진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썰매를 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김지영 씨 썰매를 탔다 하면 어떤 썰매일까 상상을 하는데, 상상을 하지 마세요. 북한의 썰매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핸들이 있고요. 핸들은 나무 판자가 길이가 한 1m 좀 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머리는 좁고 밑에 뒤에 사람이 앉게끔 판자 2개 넓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판자의 3분의 2 넓이가 나오고 그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자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라 목이 있는 그 아래에 앞에 핸들이 있어요. 그 새를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썰매도 아마 이용해 봤을 수 있어요. 밑에 새로 된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핸들이 발을 딛고 뒤에
판자 2개 사이즈 그 거북이 등판에 제가 앞에 앉고 동생이 뒤에 앉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발을 딱 놓고 원더막까지 썰매를 낑낑낑낑 끌고 올라가서 준비됐어? 하면 동생이 앉아요. 그럼 누나 출발한다? 그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새가 있고 그 뒤에 우리 앉는 거북이 몸통 같은 그 아래에 또 새로 된 날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얼음 땅땅 굳어진 그 눈이 쌓여서 다져진 그 얼음판에 썰매를 놓고 우리가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에 의해서 썰매가 쑥 경사지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그 썰매를 타고 핸들을 막 돌리면서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한 10분 신나게 확 내려오면 정말 재밌죠? 확 내려와서 혹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그런 썰매 타기를 하는데 넘어지면 웃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했는데 썰매를 많이 끌고 나오니까 아 맞다 대한민국 스키장 가면 썰매 타잖아요. 근데 썰매가 이쁘죠. 근데 북한의 썰매는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나와서 썰매를 타는데 막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내려가다가 야야야 비켜 확 넘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썰매 옆에 뭐를 만들어준 줄 아세요?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썰매 높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무 막대기 앞에 못을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못을 박았는데 그냥 못을 이렇게 박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붙여놨더니 내려가다가 동생 보고 예! 제동기! 하면 동생이 뒤에 앉아서 그 나무를 딱 들는 거예요. 그러면 못이 눈판에 탁 베끼면서 스스스 하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한 1, 2m 가면 그 썰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우리 썰매는 제동기도 있고 이러면서 저희 동생이 이렇게 하면서 또 으쓱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이 그 다음날부터 또 아빠들이 그 전날 저녁에 밤을 패서 또 그 제동기를 하나씩 다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썰매를 끌고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운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온종일 그 썰매 타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낸다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흰눈을 보면 여러분 남자친구 만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아침에 청소하기 귀찮은 날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집에서 오락을 하거나 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종일 썰매를 타면서 논다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김장하는 김치를 가지러 가는 거였죠. 그래서 북한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김치홈이 있는데요. 그 김치를 꺼내러 엄마들이 한 번씩 내려갈 때면 정말 추워요. 김치 그릇을 들고 창고 문을 열고 그 김치가 정말 찬 김치를 가지고 올라오느라면 엄마가 김치 풀어 간다 하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김치 냉장고 열면 김치가 바로 나오는데 출입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창고 문을 열고 열쇠도 한 2-3개 잠가요. 더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김장떡을 열고 김치를 꺼내고 덕을 다 다시 덕뚜껑 덮어서 이렇게 똥똥 돌려놓고 그리고 김치홈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딛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또 키를 잠그고 집에까지 올라오느라면 최소한 10분은 걸린다. 그런데 제가 딸이잖아요. 북한의 딸들은 한 13살 지나면 김치 풀어 딸들이 가요. 그럼 엄마가 아침에 깨놨잖아요. 지영아 김치 풀어 갔다 와 하면 근데 그 김치는 왜 또 지금 생각하면 아침에 꺼냈죠? 밤에 꺼내서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되는데 이웃 여러분 아빠들이 김치는 새벽에 꺼내야 쩡하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13살짜리 딸이 김치 풀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거 사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호집 언니도 그러고 3호집 언니도 그러고 우리 집이 4호였는데 4호집 딸도 그래야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북한의 겨울은 정말 힘들었다. 평양에는 그나마 김치홈이 없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평양에 가서는 겨울에 식당에서 김치를 가져다 먹었지 집에서 김장을 안 했거든요. 김치 풀어 가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북한 이야기, 겨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즐거웠던 추억보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 또 힘든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그 조금 바늘 끝만큼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북한의
일단 평양시의 날씨는 한 영하 15도 정도? 저희 고향은 18도를 썩 넘는다라는 것만 오늘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북한에서는 아침이면 눈 오는 날이면 눈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해야 돼서 정말 귀찮은 날이다. 그리고 도로에 항상 어떻게 눈이 쌓여 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일도 있는지 아세요? 손도끼 들고 나와서 도로에 얼음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북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으며 또 그것도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아니라 정말 차디찬 냉돌방에서 겨울을 나는 어린애들도 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은 겨울이면 정말 어렵게 사는 집 애들은 늘 폐렴에 감기에 콧물을 달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버튼만 누르면 어수가 집이 난방이 돼 있고 겨울에도 정말 스타킹 하나에 긴 패딩 하나 쓰고 지하주차장 내려와서 차를 운전하면 회사까지 가면 또 회사에 따끈따끈한 난방이 돌아오고 이런 곳에서 지금은 습관이 돼서 겨울에 아 추워 이런 말을 살짝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 춥다 이러면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지영씨는 고향이 그렇게 추운 곳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춥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19년 동안 아 추워 워추워 하면 그냥 자연히 겨울이 되면 아 추워 워추워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겨울이라고 뭐 대한민국 춥다 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유를 알고 보면 북한에서는 바지를 3, 4개씩 입었는데 저도 지금도 3, 4개씩 입으면 춥다 소리 절대 안 나오죠. 그런데 패션이고 또 뭐 덥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얇게 입고 다니면서 춥다 하는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이런 험악한 정말 열악한 겨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눈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북한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던 지영이가 오늘 북한의 겨울 이야기를 뭐 제목도 없이 두서도 없이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재밌는 시간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